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곡간이 만들어진 게 법인입니다.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했을 때의 그 차이를 계속 말씀드릴게요. 왜 법인과 개인 기업을 가지고서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전환을 고민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개인 기업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 합산해서 최고 45%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법인은 법인세 20%만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걸 우열을 정할 수가 없어요. 법인에서는 대표님이 보수를 다 받았어요. 보수 다 받았단 말이에요. 보수를 다 받고 그 다음 또는 다른 법인 비용으로 써서 비용 처리를 받는 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20% 법인세를 낸 다음에는 법인세라는 것은 비용 보수 다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있는 돈을 다시 대표가 더 받으려고 하면 종합소득세율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배당소득으로 받던, 그죠?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을 받는다고 보면 이 배당소득은 대표님의 기존 소득에 합산해서 배당소득세를 또 부담해야 된다. 이중을 또 내잖아요. 개인기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법인세 20%? 에이. 거기다가 내가 다시 배당받으면 배당소 또 내야 되잖아. 그 배당소 내는 거는 요 개인 기업에서 부담했던 6% 45% 구간에 해당되는 데는 많이 배당을 받을수록 많이 내는데 그게 뭔 이득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옳아요. 그러니까 세제상으로만 기준을 해서 법인 전환은 의미가 없고 회사 자금을 자금 융통을 하기 쉽다는 거, 또 그래도 주식회사 뭐 땡땡땡 그러면 좀 외부적으로도 영업하기도 좋은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곳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대표님은 개인기업을 하지 않고 법인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죠? 법인이라는 곳간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곳간을 가지고 계시느냐? 개인기업에서 1년 동안 사업소득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공제를 다 하게 되면 다 이미 세금 계산이 끝났죠. 세금이 끝난 상태에서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의 가진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인은 월급만 가져가고 다른 판관비 빼고 나머지 이익 잉여금을 쟁여 놓잖아요. 이익 잉여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개인기업보다 법인세가 적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비용을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익 잉여금에다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이익 잉여 쌓아둘 수 있다는 거죠. 개인기업은 이익 잉여 쌓아둘 수가 없죠. 개인기업은 1년 사업 연도에 소득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소득세로 계산 끝. 그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이것만큼 세금을 안 냈어요. 20%밖에 안 냈잖아요. 이걸 40%로 계산하면 20% 이상을 세금을 안 낸 이유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법인세 외에 다른 거는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 쉽게 말해서 잠재적인 담세액이에요. 이거를 이익잉여금에서 대표가 나 배당으로 주주로서 더 가져갈래 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곡간이 만들어진 게 법인입니다. 이래서 법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걸 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 법인의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이거 개인으로 소비해서 개인으로 가져가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법인세 조금만 내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투자를 하든지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곡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개인 기업이냐 법인 기업이냐로 할 것이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하셔야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단순 세금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개인기업은 고간이 없느냐? 개인기업은 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개인기업은 이달에 15 이익이 나서 세금 내고 이익을 취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 나기 전에 여기에 자금이 세금으로 다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더라면 이게 플러스 낼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회비용이 있는 거죠. 법인은 가능하죠. 법인은 내가 월급만 가져가고 지분 월급 주고 나머지 비용 빼고 나머지 이익잉여금에다가 한 5억 정도를 이익잉여금을 가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거리가 무엇냐를 찾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그죠? 이 돈이 나중에 결국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든 다른 데 재투자가 되든 이렇게 하면 이 돈에 대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계속 보수는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법인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대표님 입장에서. 이거 고가 하나 더 만들자. 근데 고가 만드는 게 법인은 내가 주식을 50%, 7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내 가족 앞에서 100%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거를 뭘로 만들어? 법인을 하나 더 만듭니까? 법인을 더 만들면 또 결국 그 법인을 한계가 있는 거죠. 법인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법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설립하는 거예요. 비영리법을 설립하는데 돈은 기금은 법인이나 대표님이 출연을 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은 누가 합니까? 바로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운영은 여기에 기금회비회라고 있어요. 기금회비회 위원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금회비회 위원회에서 이사도 선임하고 또 중요한 정책 자금, 법인에서 들어오는 출연금 얼마로 할 거냐 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금회비회 위원이 바로 대표님하고 플러스 대표님 지정하는 분, 배우자도 좋고 자녀도 좋아요. 뭐 배우자, 이제 플러스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 4분을 위원으로 해요. 여기다 플러스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사협의회 회장, 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장, 그리고 한 명에 또 근로자 한 명 더 해서 근로자 2명, 그죠? 그러면 총 4명이 되잖아요. 이 협의회 위원이 항상 의결할 때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금국에서는 중요 사안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기금회비회 위원들 입고로 바로 이분들 다시 또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금국 법인의 이사가 겸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대표님이 다 법인을 다 운영하면서 이 회사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장부 하나 돼 있는 겁니다. 이 회사에 명칭만 사금국이라는 걸 두고서 그 사금국을 운영할 때는 대표님이 기금회비회 위원으로서 하는 거죠. 이게 3분의 2가 만약에 그럼 근로자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의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2대 2가 되죠. 그죠? 2명 가지고서는 통과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처음에 정권에 정한 대로만 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금복을 설립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뭐 사사건건 대표님에 대해서 뭐 시비 걸고 할 그런 일도 별로 없죠. 사금복 행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금복이 도대체 어떠한 곡간 역할을 하느냐, 그죠? 또 곡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좀 더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